여러분, 만약 20년 동안 키운 자식이 내 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아버지와 두 아들. 바뀐 운명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20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99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산부인과 병원. 그날 밤 신생아실에는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오후 6시 23분에 태어났습니다. 재벌 기업 회장 박철수 씨의 아들이었지요.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3.2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두 번째 아기는 저녁 8시 47분에 태어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 김선우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기도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3.3kg, 첫 번째 아기와 비슷한 체격이었지요. 그날 밤 신생아실을 담당한 간호사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김영희 간호사, 25살의 젊은 여성이었지요.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피곤했습니다. 이틀 연속 야간 근무였거든요.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두 아기를 목욕시키고 다시 보육기에 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그녀의 손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름표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단 몇 초의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두 가정의 운명을, 아니, 5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김영희 간호사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일상적인 업무였으니까요. 그렇게 박철수 회장의 친아들은 김선우 씨의 집으로 갔고 김선우 씨의 친아들은 박철수 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9년 가을, 그 두 아기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대저택. 3층 양옥집 앞에는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박철수 회장, 55살의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공부했고 사업을 일으켜 지금의 대기업을 만들었지요.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유통, 호텔, 심지어 IT 분야까지 손을 뻗친 중견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병으로 잃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 아들 박민기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맡아서 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추진력이 강했습니다. 결단력이 빨랐고 승부욕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박민기였습니다. 아침 7시 박철수 회장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준비한 아침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호텔식 조식이었습니다. 민기야, 일어났니? 잠시 후 2층에서 내려온 아들 박민기. 20살 청년,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앉아라. 아침은 먹고 가야지. 박민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기야, 학교 중간고사는 어땠니?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는 학점 잘 나오겠지? 노력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거짓말도 안 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아쉬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하긴 한데 좀 더 패기가 있었으면, 내가 젊었을 때는 불가능이란 없었는데. 민기는 너무 조용해. 민기야, 너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니? 네,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몇 명 있어요. 그래, 그건 좋은데. 민기야, 인맥도 중요하단다. 학교에서 리더십도 키우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네, 아버지. 생각해 볼게요. 박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민기야, 아버지가 너한테 바라는 건 많지 않아.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거야.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거든. 네, 아버지. 이번 방학 때 해외 연수 프로그램 알아봐라. 견문도 넓히고. 알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기야, 넌 착한 아이야. 그건 아버지도 알아. 다만, 말을 멈춘 박철수 회장.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혼자 남은 박민기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더 적극적이고, 더 당당하고, 더 강한 사람. 그런데 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내 성격은 원래 이런데. 박민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실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남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의 추진력이나 승부욕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박민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지만 내심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 후계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박민기는 늘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박민기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26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김선우 씨와 아내 이미경 씨, 그리고 아들 김문호였습니다. 김선우 씨는 53살의 중년 남성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25년을 일했지요.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이미경 씨는 51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지만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이마트 매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김문호였습니다. 아침 6시 이미경 씨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여보, 문호야,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지.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남편 김선우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미안하오.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이어서 아들 김문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20살 청년,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문호야. 엄마가 다 했어. 어서 앉아서 먹어. 김문호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미경 씨가 밥그릇을 정성껏 담아주었습니다.
문호야,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엄마. 김문호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응?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성적 우수 장학금이요. 이미경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어머, 우리 아들. 여보, 들었어요? 김선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받는데? 등록금 전액이요. 그리고 생활비도 조금 나와요. 아이고, 우리 문호. 정말 기특하다. 이미경 씨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착하고 똑똑한 우리 아들. 김선우 씨도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 엄마, 아버지, 이제 제가 장학금 받으니까 엄마 이마트 안 나가셔도 돼요. 이미경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문호야. 엄마는 괜찮아.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하지만 엄마 힘드시잖아요. 엄마는 안 힘들어. 우리 문호가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힘들어. 그치, 여보? 김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문호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부모 걱정은 하지 말고. 김문호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어머니의 피곤한 눈과 그래도 따뜻한 미소. 김문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평생을 일하셨어. 난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해. 좋은 회사 들어가서 부모님 고생 끝내드려야지. 엄마, 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우리 문호 믿는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계란 후라이 하나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는 모습은 가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김선우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할 것 같소? 저녁 늦을 거요. 알았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이미경 씨도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도 오늘 오후 근무해요. 문호야,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부모님이 나가시고 혼자 남은 김문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으로, 어머니는 이마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구부정한 어깨들이었지만 김문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문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꼭 성공할게요. 부모님이 고생하신 만큼 보답할게요. 기다리세요.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캠퍼스. 김문호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역학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노트에 빼곡히 필기를 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문호야. 너 진짜 대단하다. 학점 4.3 이상이지? 응, 이번 학기도 잘 나올 것 같아. 부럽다. 너 장학금도 받았다며? 응, 다행히. 난 언제 너처럼 공부 잘하냐? 김문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력하면 돼. 나도 밤새우면서 공부했어. 하지만 김문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력은 기본이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해.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김문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작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는 것. 어머니가 더 이상 이마트에서 힘든 일 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 아버지가 더 이상 야근하지 않아도 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김문호의 꿈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 김문호는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대기업 인턴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지원해 봐야지. 경험도 쌓고. 김문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대학교. 박민기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친구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었지만 박민기는 혼자였습니다.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 두세 명은 있었지요. 하지만 박민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들 활발하고 적극적인데 난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버지는 내가 더 사교적이길 바라시는데. 수업이 끝나고 박민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저택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늦게까지 회사에 계셨고 가정부 아주머니는 오후 4시면 퇴근했습니다. 박민기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경영학 교재였습니다. 열심히 읽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박민기는 성실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점은 평균 3.2 정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박민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아버지는 내가 더 잘하길 바라시는데. 미안해, 아버지. 창밖을 바라보며 박민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항상 박민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박민기의 조용한 성격을 이해해 주셨지요. 하지만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박민기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청년의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김문호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목표도 분명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있었고 집은 작았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박민기는 부유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느꼈지만 그 기대를 온전히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추진력이나 리더십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심 아쉬워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큰 집이었지만 혼자였고 풍족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이 두 청년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20년 전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9시, 김선우 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소. 여보,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어서 씻고 저녁 드세요. 이미경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도 이마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문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김문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이 정도야. 세 식구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문호는 따뜻한 물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이미경 씨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선우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착하고 똑똑하고 효자이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아들을 뒀을까? 이미경 씨도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호, 이렇게 착한 아이를 낳아서 정말 감사해.
힘들어도 행복해. 문호야, 공부는 잘 되니? 네, 아버지,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 학기도 장학금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기특하다, 정말. 김선우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김문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는 너만 믿는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이 집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저택. 박철수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기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서적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정성껏 읽으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 회사 경영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해.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철수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니? 네. 책 읽고 있었어요. 박철수 회장은 아들이 읽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학 서적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네, 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기야. 네, 아버지. 너는 착한 아이야. 성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그건 잘 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바라는 건 내가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거야.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거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있어. 네, 아버지. 노력할게요. 박철수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잘할 수 있어. 아버지가 믿는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방을 나가면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민기도 좀 더 밝았을 텐데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나는 너무 서툴러. 혼자 남은 박민기는 책을 덮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믿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정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내 성격은 원래 이런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박민기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패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박민기의 고민이었고 박철수 회장의 내심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정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쪽에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한쪽에는 풍족하지만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김문호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미경 씨의 헌신과 아버지 김선우 씨의 묵묵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박민기는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했지만 외로웠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더욱 고독했습니다. 두 청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들의 인생이 원래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5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5사람은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명을 바꾼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재벌 회장 박철수 씨와 아들 박민기, 그리고 서민 부부 김선우, 이미경 씨와 아들 김문호. 이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말이지요. 2019년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민기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쯤, 강남의 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한산했습니다. 박민기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박민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저기요. 뭐? 박민기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빠르게 박민기를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친다. 살려주세요. 박민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남자들은 박민기를 승합차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민기가 거세게 저항하자 남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박민기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박민기는 차 문에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피가 땅으로 몇 방울 뚝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박민기는 승합차에 실렸고 차는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골목길 바닥에는 박민기의 빨간 피가 몇 군데 스며들었습니다. 30분 후 박철수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시오? 회장님의 아들 박민기를 데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박철수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모두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기를 데리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자식들이 당장 내 아들을 풀어놔. 회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10억 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10억이라고? 네,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요. 장소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들 목소리 좀 들려줘. 아드님은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조금 다쳤거든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쳤다고? 이 자식들이.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드님이 위험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가 납치됐다고? 다쳤다고? 안 돼. 회장은 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 민기가 납치됐어. 예, 도련님이요? 빨리. 1시간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남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박철수 회장의 집으로 왔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년의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7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민기를 납치했다고. 박철수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범인은 몇 명입니까? 목소리는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납치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요구 금액은요? 10억입니다. 현금으로. 내일 저녁 6시까지 준비하라고. 형사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경로를 알려주십시오. 박철수 회장은 민기가 다니던 길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은 골목길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박민기가 평소에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혈흔이 있습니다. 젊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혈흔이었습니다. 사진 찍고 채취해. 중년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CCTV는 확인했나?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시 후 CCTV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7시 12분경 검은색 승합차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시 15분경 같은 차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히 3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최소 2명 이상입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박철수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현장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혈흔이라고? 민기가 피를 흘렸단 말이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과수에서 혈액형과 DNA를 분석할 겁니다. 빨리 해주시오.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야, 다치지 마. 제발. 아버지가 꼭 구해줄 테니까. 다음 날 오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 강력계입니다. 혈액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AB형입니다.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사는 박철수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왔습니다. AB형? 그게 민기 혈액형이요. 회장님, 혈액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O형이요. 회장님, 실례지만 도련님 어머니 혈액형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내도 O형이었소. 왜 그러시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이나 O형만 나올 수 있는데 AB형이 나올 수가 없어. 회장님, 혹시 도련님이 입양하신 건 아니십니까? 무슨 소리요? 민기는 내 친아들이요.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지금 민기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오? 물론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확인을 위해 회장님께서 국과수에 오셔서 친자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니. 민기는 내 아들이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회장님. 혈액형 불일치가 있어서요. 박철수 회장은 화가 났지만 경찰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 회장은 국과수를 방문했습니다. 혈액 채취를 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긴급 케이스라 내일 오전에는 나올 겁니다.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민기는 분명 내 아들인데 혈액형이 다르다니. 다음 날 아침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박철수 회장과 박민기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99.9% 확실합니다. 절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형사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20년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형사는 박철수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요? 민기를 찾았소? 그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형사는 박철수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형사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민기 소식이 있소?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말씀하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요?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박민기 도련님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박철수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민기는 내가 20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요. 저희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박철수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20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고? 회장님, 혹시 도련님이 태어나신 병원을 기억하십니까? 강남 성모병원이요. 1999년 12월 15일에 태어났소. 그날 같은 병원에서 다른 아기도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철수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가 바뀌었다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강남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협조적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출산 기록을 찾아주십시오. 잠시만요. 직원이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한참 후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날 2명의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명이요? 네, 오후 6시 23분에 1명, 저녁 8시 47분에 1명입니다.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두 아기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아기는 박철수, 한지영 부부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선우, 이미경 부부의 아들입니다.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밤 근무했던 간호사가 누구입니까? 잠시만요. 김영희 간호사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5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결혼해서 지방으로 가셨어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경찰 수사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병원 측은 김영희 간호사의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김영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1999년 12월 15일 강남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셨지요? 네, 그때 신입 간호사였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2명의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혹시 그 아기들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땐 제가 신입이라 정신없었거든요. 밤 근무도 연속으로 했고, 죄송하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혹시 아기를 목욕시키거나 보육기에 눕힐 때 실수한 적은 없습니까? 실수요? 글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사 중입니다. 혹시 나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아기가 바뀐 것입니다. 형사는 두 번째 부모인 김선우, 이미경 부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김선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김선우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미경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김선우 씨 계십니까? 여보, 경찰이래요. 김선우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형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문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모르겠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형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선우 씨, 이미경 씨, 그리고 아드님이시군요. 네, 제 아들 김문호입니다. 아드님이 태어나신 곳이 강남 성모병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999년 12월 15일에 태어났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20년 동안 키운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까? 말씀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형사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기의 납치 사건, 혈액형 불일치, 친자 검사 결과, 그리고 병원 기록 확인. 김선우 부부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친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문호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김선우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문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미경 씨가 김문호를 꼭 안았습니다. 안 돼요. 문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20년 동안 키운 우리 아들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선우 씨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20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인데. 김문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의 아들이지? 다음 날 김선우 부부와 김문호는 국과수를 방문했습니다. 혈액 채취를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계속 김문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문호야. 엄마는. 이미경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김선우 부부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선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우 씨, 이미경 씨와 김문호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미경 씨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김선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호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20년 동안 키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박철수 회장과 김문호 씨의 DNA도 대조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친자 관계로 확인됩니다. 김문호 씨는 박철수 회장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김선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박민기라는 아이는 네, 맞습니다. 김선우 씨, 이미경 씨 부부의 친자입니다. 역시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20년 전 병원에서 두 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박철수 회장의 친아들인 김문호 씨는 김선우 씨 댁에서 자랐고 김선우 씨 부부의 친아들인 박민기 씨는 박철수 회장 댁에서 자란 겁니다. 그날 밤 5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서재에서 민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민기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내 진짜 아들은 김문호라는 아이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부천 김선우 씨의 집. 이미경 씨는 김문호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김문호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호야. 엄마. 김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엄마. 저는 누구예요? 괜찮아, 문호야. 엄마는 괜찮아. 이미경 씨는 김문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선우 씨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호야, 미안하다. 김선우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다음 날 아침 형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김선우 씨 부부 세 분이 모두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들도 함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김선우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5사람이 만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마주하는 날. 바뀐 운명의 두 아들과 새 부모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날. 그날 이후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뀐 아들들을 서로 되돌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난 20년의 정을 지켜야 할까요? 5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 앞에서 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박철수 회장이 키운 박민기는 사실 김선우, 이미경 부부의 친아들이었고 김선우 부부가 키운 김문호는 박철수 회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5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마련한 회의실. 오후 2시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박철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수척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 친아들을 만나는구나. 20년 만에.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 민기는 어떻게 하지? 다행히 박민기는 납치범들이 체포되면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있었지만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지금 집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민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선우 씨와 이미경 씨, 그리고 김문호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미경 씨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김문호를 보았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또렷한 청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내 피를 받은 진짜 내 아들이라고. 김선우 부부도 박철수 회장을 보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유명한 재벌 회장. 그 사람이 문호의 친아버지라니. 이미경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압니다. 박철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형사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것인가. 한참 후 박철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선우 씨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선우입니다. 제 아내 이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문호. 김문호는 박철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문호입니다. 김문호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김문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던가. 어딘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회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민기 생각이 났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먼저 앉았습니다. 김선우 부부와 김문호도 앉았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네 사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기는, 우리 아들 민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기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친 건 아니죠? 이미경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민기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친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김선우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김선우 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김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호 씨. 아니, 문호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많이 힘들지?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는 김선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20년 동안 키워주신 분들은 이 두 분이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경 씨가 김문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선우 씨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문호야.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 박철수 회장은 김문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2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민기 생각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려나? 김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철수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기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미경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기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20년 동안 못 봤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사랑한다고. 이미경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선우 씨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박철수 회장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에게도 친엄마가 있구나. 저렇게 민기를 걱정하는 엄마가. 내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민기에게는 친엄마가 살아계시는구나. 회의실의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는 바꿔야 하는 건가? 하지만 20년을 함께 산 정을 어떻게 끊어? 김선우 씨도 생각했습니다. 문호를 보내야 하나? 저 회장님께. 하지만 어떻게? 20년을 함께 산 아들을. 이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민기를, 우리 친아들을 데려와야 하나? 하지만 민기는 우리를 부모로 생각할까? 2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자랐는데. 김문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피로는 저 회장님의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김선우 씨, 이미경 씨의 아들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한참 후 박철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우 씨, 이미경 씨. 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문호를 내 아들로 데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하는지.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바꿔야 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민기를, 20년을 키운 민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박철수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기는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김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문호는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문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20년 동안 제 품에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경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기도, 우리 친아들 민기도 보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못 본 내 아들, 어떻게 안 보고 싶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경 씨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김문호는 부모님과 박철수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김문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해야 한다고. 김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문호에게 쏠렸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철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김문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뭐라고? 김선우 씨, 이미경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과 함께요. 이미경 씨가 김문호를 꼭 안았습니다. 문호야. 김문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를 20년 동안 키워주신 분들은 이 두 분입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김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효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김선우 씨가 김문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문호야.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박철수 회장은 김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저렇게 부모를 생각하다니. 김선우 씨 부부가 정말 잘 키우셨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친아들이지만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박철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철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 만날 수는 있겠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른으로서. 김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우 씨가 박철수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문호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문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박철수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기가 원한다면 저와 계속 살게 할 겁니다. 비록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20년을 함께 산 아들입니다. 이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민기는? 민기의 마음을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만약 민기가 당신들과 살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보낼 것입니다.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기가 저와 계속 살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아버지로 남을 것입니다. 이미경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기의 마음을 존중하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문호야. 네. 잘 자라줘서 고맙다. 훌륭한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철수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내 친아들을 저렇게 보내야 하다니. 하지만 저 아이의 행복이 중요해. 저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지. 회의실에 남은 세 사람. 김선우 부부와 김문호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호야, 고맙다. 우리 곁에 남아줘서. 아버지,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키워주셔서.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이미경 씨는 김문호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민기야, 아버지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기야. 박철수 회장은 민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내 친부모님을 만나고 왔다.
민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호도 만났어. 문호는 훌륭한 아이더구나. 내가 만나봐도. 아버지, 민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지, 민기야. 저는 누구예요? 민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박민기예요? 아니면 김민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김선우 씨의 아들이에요? 민기야,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여기에 있어야 해요? 아니면 부천으로 가야 해요? 민기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예요?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안았습니다. 민기야, 넌 민기야. 박민기고 내 아들이야. 하지만 피가 뭐가 중요하냐? 20년을 함께 산 정이 중요하지.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존중할 거야. 내가 친부모님께 가고 싶다면 아버지는 보낼 거야. 비록 마음이 아프겠지만 박철수 회장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와 계속 살고 싶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내 아버지로 남을 거야.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민기는 박철수 회장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아, 민기야.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5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민기가 어떤 선택을 할까? 나를 떠날까? 아니면 남을까? 김선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문호가 우리 곁에 남아줬어. 고맙다, 문호야. 하지만 민기는, 우리 친아들 민기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문호, 우리 문호. 내가 곁에 있어줘서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민기도 보고 싶어. 언제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박민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디에 속해 있지? 아버지는 날 원하시지만 친부모님도 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김문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박민기는 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는 언젠가 형제로 만날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진 후 5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와 정 사이에서, 법과 마음 사이에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박민기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김문호와 박민기 두 청년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진실이 밝혀지고 2달이 지났습니다. 김문호는 여전히 부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어느 날 저녁 김문호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훈련하는 장병들, 힘든 구보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김문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강해지고 싶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해. 지금 이대로 있으면 계속 흔들릴 것 같아. 나를 다잡아야 해. 다음 날 김문호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왜 문호야? 저 해병대에 가고 싶어요.
이미경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해병대? 갑자기 왜?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김문호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선우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호야, 힘들구나. 네, 사실 많이 힘들어요. 매일 생각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미경 씨가 김문호를 안았습니다. 문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김문호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해병대에 가서 생각 정리하고 올게요.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저를 다잡고 싶어요. 김선우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문호야.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문호는 해병대 지원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검사, 면접, 서류 준비,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했습니다. 입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개월 후였습니다. 그 4개월 동안 김문호는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아버지, 김선우 아버지와 박철수 회장님, 두 분 모두 제 아버지입니다. 피로 연결된 아버지, 정으로 연결된 아버지. 전 강해져야 합니다. 두 분 모두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같은 시각 강남의 박철수 회장 저택. 박민기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석 달이 지났지만 민기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휴학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민기가 걱정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기야, 밥 좀 먹어라. 괜찮아요. 민기야, 아버지가. 아버지,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박철수 회장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느 날 밤 박민기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나갈 거야. 민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만 넣었습니다. 새벽 4시 민기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아들이 나간 것도 몰랐습니다. 박민기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기도 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박민기인가? 김민기인가? 박철수 회장님의 아들인가? 김선우 씨의 아들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걸까? 하루, 이틀, 사흘. 민기는 거리를 헤매며 지냈습니다. 고시원에서 자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음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기는 우연히 버스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행선지 표지판을 보다가 강원도 인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산으로 가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민기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민기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면 되겠다. 민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 민기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기는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깨어났구나. 여기가 어디죠? 절이다. 쓰러진 자네를 안으로 옮겼지. 노스님은 따뜻한 차를 민기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보게. 민기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노스님은 민기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가? 민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쓸모없다니?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뭘 해야 할지도. 민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존재할 가치가 있나요? 노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네. 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노스님은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누구의 아들이든 어디서 태어났든 그게 자네를 규정하지 않네. 자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네를 만드는 거지. 민기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가게.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민기는 절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양 준비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채소를 다듬는 것도 불 조절하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민기는 집중해서 배웠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기는 혼자서도 공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기가 만든 나물 무침을 스님이 드셨습니다. 스님은 한 입 드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 놀랍구나. 네. 자네가 만든 것인가? 네. 그런데 무슨 맛이 아주 좋아. 단순히 맛이 좋은 게 아니라 정성이 느껴지네. 스님은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졌어. 사람을 살리는 손이요? 그렇다네. 음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어. 민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처음으로 민기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기는 더욱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보살님께 여쭤보고 스스로 연구하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비빔밥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만족스럽게 드셨고 보살님들은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신도들도 민기가 만든 공양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셨어요? 저기 계신 젊은 보살님이 만드셨어요.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기는 뿌듯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기는 노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 마음을 정리했는가? 네. 감사합니다, 스님. 민기는 절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길이로다. 가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게. 민기는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민기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만의 길이 있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강해져야 해. 민기는 뉴스에서 본 해병대 훈련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문호. 그 친구도 나처럼 고민했을까?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강해지고 싶어. 김문호 형처럼. 그래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집으로 돌아온 민기.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민기야, 어디 갔었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꼭 안았습니다. 민기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며칠 후 민기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특전사에 가고 싶어요. 특전사? 네. 강해지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민기야, 많이 생각했구나. 네, 아버지. 절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언젠가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강해지고 싶어요. 박철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민기야.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만의 길이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김선우 씨, 이미경 씨도 만나고 싶어. 용기를 내서 내 친부모님을. 한편 김문호의 입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입대 전날 밤 이미경 씨는 김문호를 꼭 안았습니다. 문호야,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김선우 씨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와라. 네, 아버지. 김문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박철수 회장님. 세 분 모두 제 부모입니다. 전 강해져야 합니다. 모두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다음 날 아침 김문호는 해병대로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이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다녀와, 문호야. 그로부터 2개월 후 박민기도 특전사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대 전날 박철수 회장은 민기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민기야, 거기 가서 힘들겠지만 잘 견뎌라. 네, 아버지. 괜찮아요. 민기야.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떤 DNA 검사 결과가 나와도 넌 내 아들이야. 민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어요. 잘 다녀와라, 민기야. 네, 아버지. 다음 날 박민기는 특전사로 떠났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민기가 탄 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야, 강하게 자라서 돌아와라. 그리고 내 길을 당당하게 걸어라. 그렇게 두 청년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김문호는 해병대로, 박민기는 특전사로 서로 다른 곳이었지만 두 청년의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강해지고 싶다는 것,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것. 해병대 훈련소의 김문호.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속 훈련, 지옥주, 극기 훈련.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김문호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아버지, 김선우 아버지와 박철수 회장님. 두 분 모두 제 아버지입니다. 전 강해져야 합니다. 밤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김선우 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훈련은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 문호 올림. 편지를 쓰면서 김문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전사 훈련소의 박민기. 역시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공수훈련, 산악훈련, 생존훈련. 민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고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만의 길이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청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몇 년 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대 후 두 청년은 자신들이 찾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이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김문호와 박민기 두 청년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병대를 제대한 김문호는 22살이 되었습니다. 특전사를 제대한 박민기도 22살이었습니다. 두 청년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단단해졌고 눈빛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회장은 김선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선우 씨, 한번 뵙고 싶습니다. 부인과 함께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아이들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선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떻습니까? 토요일 오후 박철수 회장의 집. 김선우 씨와 이미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우 부부는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지요. 네. 그동안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문호는 제 친아들입니다. 민기는 두 분의 친아들이고요. 법적으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문호는 압니다. 20년을 함께 사셨으니까요. 박철수 회장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민기를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보내기 싫습니다. 김선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박철수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부모와 함께 살자고 설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문호를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김선우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기를 보내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친부모와 함께 살면서 양가가 친형제 집안처럼 지내는 거죠. 김선우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우 씨는 김문호를 불렀습니다. 문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선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호야, 너 박철수 회장님 댁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김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는 회장님의 친아들이잖니. 이제는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이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보내기 싫어. 하지만 김문호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문호야, 너는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내 친아버지 곁에서 더 큰 세상을 배워야 해. 김선우 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호야, 우리는 영원히 너의 부모야. 그건 변하지 않아. 김문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울지 마라, 문호야. 우리는 계속 만날 거야. 친형제 집안처럼. 김문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알아. 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제가 가겠습니다. 이미경 씨는 김문호를 꼭 안았습니다. 문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간 박철수 회장도 민기를 불렀습니다. 민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기야, 너 친부모님 댁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민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민기야, 너는 김선우 씨, 이미경 씨의 친아들이야. 이제는 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하지만 아버지, 민기야, 아버지도 너를 보내기 정말 싫어. 박철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쉽게 보낼 수 있겠니?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기야, 우리는 계속 만날 거야.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민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민기야, 아버지는 제 아버지세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기야. 하지만 내 친부모님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25년 동안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아들을. 민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선우 아버지, 이미경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분들,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기야.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이야.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한 달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문호는 박문호로 개명했습니다. 박민기는 김민기로 개명했습니다. 호적도 정리했습니다.
박문호는 이제 법적으로 박철수 회장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김민기는 이제 법적으로 김선우, 이미경 부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2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박문호는 부천의 작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미경 씨는 문호의 짐을 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호야. 아니, 이제 박문호구나.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의 문호예요. 잘 지내라, 문호야. 자주 오고. 네, 엄마. 매주 올게요. 김선우 씨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문호야, 회장님 실망시키지 말고 잘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박문호는 짐을 들고 강남의 박철수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문을 열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문호야. 아버지. 처음으로 박철수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문호야. 우리 집에 와줘서. 같은 날 김민기는 강남에서 부천으로 이사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민기의 짐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민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꼭 안았습니다. 민기야,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이야. 알지? 네, 아버지. 알아요. 김민기는 부천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미경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기야? 네.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미경 씨는 민기를 꼭 안았습니다. 민기야. 우리 아들. 어서 와. 어서 와. 김선우 씨도 나왔습니다. 민기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네. 아버지.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박문호는 25살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호에게 경영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문호야, 사업은 사람이다.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해.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회사 일도 배우고 경영 전략도 배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호는 정말 똑똑하구나. 김선우 씨 부부가 훌륭하게 키우셨어. 하지만 박문호는 주말마다 부천을 찾아갔습니다. 김선우 씨와 이미경 씨를 만나러. 아버지,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어머, 문호야. 왔구나. 이미경 씨는 문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돈 드릴게요. 김선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문호야. 너 쓰거라. 아니에요. 받으세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세요. 영원히. 김선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문호야. 정말 고맙다. 김민기도 25살이 되었습니다. 민기는 요리 학원을 마치고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성 한 그릇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선우 씨와 이미경 씨가 자금을 대주려고 했지만 민기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제가 할게요. 제 힘으로요. 대신 박철수 회장이 조용히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민기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기는 정성껏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국 한번 드셔보세요. 기운 나실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고맙네. 할머니, 오늘은 입맛 없으시죠? 죽 끓여 드릴까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고마워라. 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단골도 많아졌습니다. 정성 한 그릇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민기도 주말에는 강남을 찾아갔습니다. 박철수 회장을 만나러.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기야, 왔구나. 보고 싶었다. 저도요, 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꼭 안았습니다. 식당은 잘 되니?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박철수 회장이 민기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민기야, 장사 중이니?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식당에 아버지가 오면 안 되나? 박철수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버지? 내가 잘하는 음식으로 하나 줘봐. 민기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모두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한술 떠서 먹었습니다. 음식이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기야, 너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됐어. 민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아니다. 박철수 회장은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길을 찾았어. 그게 가장 훌륭한 거야. 민기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기, 문호, 이 두 아이 모두 내 아들이야. 피로 연결된 아들, 정으로 연결된 아들. 둘 다 소중해. 그날 이후 박철수 회장은 김선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부천의 작은 아파트. 김선우 씨는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선우 씨. 아니, 이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우님 받으십시오. 우리 아들들을 함께 키운 사람 아닙니까? 김선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우님, 저도 민기 학원비 대줬습니다. 문호도 아우님께서 키워주셨으니 이게 맞습니다. 김선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두 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느 날 저녁 민기가 식당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5사람이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박철수 회장, 김선우 씨, 이미경 씨, 박문호, 김민기.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민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 모두 민기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자, 다들 드십시오. 민기가 말했습니다. 모두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민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선우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맛있다. 이미경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우리 민기. 정말 장해. 박문호가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요리 솜씨 정말 늘었네. 민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 고마워.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특별한 가족이지요. 김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이미경 씨가 문호와 민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다 우리 아들들이야. 박문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버지. 저는 세 분 모두가 제 부모님입니다. 김민기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저도 모두 제 부모님이세요. 5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5년 전 운명은 두 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5사람은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박문호는 박철수 회장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김선우 부부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김민기는 김선우 부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박철수 회장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피는 바뀌었지만 그들은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이 5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살아갑니다. 피보다 깊은 것, 그것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